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그 신부님 모시고 녹음을 신부님이랑 해봤고 거의 경건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두 번 나오셔가지고 예, 정말로 저도 괜히 그 한 달이 뭔가 물론 다시 가지 않았어요. 성당을 계속 안 갔지만 그렇게 보냈고 근데 그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얼마 전에 또 예, 착하게 사는 무신론자가 위선적인 신자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 하셨네요. 그래서 자강이 수면보다 낫다. 제 얘기는 그래도 이제 교황님이 딱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안 나가셔도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신론자는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강님 좀 근황이 있으시다고. 네, 예. 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졸업식을 했고요.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네, 진정한 직장인으로, 사인으로. 예, 전직 퀘스트를 수행하셔가지고 최근 그렇죠. 게임으로 치면 말하자면 전직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학생 클래스다가 그렇죠. 직장인. 레벨이 이렇게 딱 그죠 달라진 거죠. 아저씨로- 업인지 뭐 다운인지 종족도 모르겠는데. 이제 아저씨로 진입하는 거죠. 종족도 달라지나요? 종족도 좀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 듣는 음악이 달라졌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뭘 듣나요? 그 외근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이랑 다니니까 음악을 틀어도 맞춰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저 초등학교 때도 노인네들은 노인네라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트로트를 듣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저 아저씨들은 저런 것만 들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도 그 나이 때들은 트로트를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90년대에는 청년이었을 텐데 나이 먹으면 결국 트로트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생활 패턴 같은 게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등산 가고 하면 또 트로트 들으면 좋네 하면서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기 달고 가시는 겁니까? 네, 우리도 허리에 이제 농기 차고 그게 그런 생활 양식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직장에 야근은 여전히 많이 하시고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야근을 많이 해요. 안 좋아지면은 일을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인가? 일을 해야 저희가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더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거는 더 그렇겠구나.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장이 없으니까 저희는 뭐 사업장이 있어야 일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데. 사업장은 더 가치 분석을 더 빨리 해야 되는,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뭐 하여튼 저희 오늘 오시는 분이 게임 회사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야근 얘기를 했는데 또 야근이라면은 또 이쪽 업계가 IT에서도 게임이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름이랑. 예, 게임 기획자 피대사라고 하고요. 게임 기획 중에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걸 맡고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은 어떤 지역을 설계하거나 그 지역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설계하는 기획 직종이고요. 그래서 게임의 세계 쪽에 시스템보다는 세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레벨 디자이너 쪽에 기획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기획자는 그냥 게임 전반을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요. 기획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시스템, 레벨,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보통 퀘스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은 게임의 예를 들어서 뭐 경험치 얼마를 얻으면 레벨업을 하고 네, 이 무기의 강도는 얼마고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시스템 기획자. 그다음에 네. 레벨 디자이너는 이 동네에는 뭐가 있고 어떤 몬스터가 있으며 어떤 그런 거?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레벨 디자이너예요. 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로 MMORPG 큰 세계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잡고 하는 그런 게임 주로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저 그럼 혹시 지금까지 어떤 게임을 주로 손대셨는지 네, 뭐 참여하신 말씀해 게임 주시나요? 같은 거. 근데 이게 게임 쪽도 사실 뒷이야기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말씀을 하셔도 그런가요?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뒷이야기라고 해도 참여한 게임은 아케이지라고 저기 아케이지요. MMORPG고요. 네. 그 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 모드를 가지고 MMORPG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진장님이 그때 알게 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손님을 모셔도 모르는 척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같이 올라가는 유튜브에 제가 이분 피레사님이랑 같이 게임하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게임 같이 플레이하는 있기 걸 때문에 같이 올리시는. 제가 뭐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 제작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러게. 네. 프로그램만 짠다 생각을 하지만 프로그램을 먼저 그렇지 않죠. 넣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계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세계관 안에서 뭐 스토리라든가 그 성장하는 그 재미라든가 이런 거를 설계하시고 아이템의 종류라든가 어디 가면 어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어느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치를 얻고 게임에서의 세부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다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예. 레벨 디자인 잘 못된 게임은 하다 보면 지치고 짜증나죠. 예. 계속 짜증이 조금씩 쌓이는 게 레벨 그러면 이제 디자인. 그렇게 하면서 흔히 말하는 현질 유도의 요소를 중간중간에 넣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예. 그쪽도 기획입니까? 아까 살짝 피해 가셨던데. 그쪽도 기획 업무에 있어요. 네. 예. 그 확률 좀 높여주세요. 이거 뽑을 때마다 짜증나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좀 그러니까. 게임에서마저 노력의 가치가 현질로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콘텐츠가 고갈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늦추려면은 확률을 낮출 수밖에. 그런 그 그런 게임 거죠. 컨텐츠 자체가 고갈되면은 피대사님께서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개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엄청 힘드시. 그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보편화가 되기 전에는 게임을 출시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버그 수정 몇 번 하면 끝났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라이브라고 해서 게임을 MMORPG 같은 경우 특히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게임을 출시하고 나서 라이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도 숱한 컨텐츠를 계속 내놓으면서 패치를 해요. 이 과정을 라이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과정도 전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MMORPG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새로운 대륙이 등장했다 막 이러면서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레벨이 원래 60레벨까지 밖에 없었는데 막 100레벨까지 하면서 뭐 전직 추가되고 아이템 새로 나오고 뭐 하면서 그게 이제 콘텐츠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컨텐츠 예로 그렇게 컨텐츠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게임이 와우가 제일 와우가 대표적이죠. 월드 오브 와우가 진짜. 크래프트라는 예. 그 그러면서도 스토리도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참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실제 현실 세계 말고 다른 종류의 말 그대로 가상 세계죠. 테트리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상 세계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잖아요. 단순한 게임이지만 물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인데 네. 그냥 뭐 포장 벗기고 나면은 결국 다 단순한 거 아닌가? 더 우월해지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더 비싼 아이템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현실에 인간이 있으니까 현실과 비슷한 세계를 계속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현실 세계의 그 복잡성하고 이 MMORPG 물론 뭐 다 마케팅 할 때는 뭐 새로운 세계로 간다 뭐 또 다른 나를 찾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지만 저는 테트리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라고까지. 궁극적으로는 뭔가 블록을 한 번에 많이 깨는 쾌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거 식으로. 오랫동안 이 삶을 유지해야 되는 올라가느냐 테트리스 내려가느냐 생명, 그거 하나예요. 이제 생명 하나씩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돈을 들인 만큼 빨리 올라가고 시간을 들인 만큼 높이 올라간다. 그 차이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기획자님 입장에서 어떨까? 뭐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예, 특히 네. RPG 보세요, 같은 운동하시죠.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요구하는 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두 가지인데 시간 그리고 돈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 두 예. 개가 사실 약간 안 겹치죠. 그러니까 겹치죠. 보통 이제 현질머니랑 게임머니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예. 게임머니는 열심히 하면 벌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예. 근데 돈을 투자해서 엑기스만 즐기고 싶어하는 게이머도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도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현질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은 또 박탈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질한 걸로 바로 뭘 네. 다이렉트하게 얻게 하는 것보다는 현질한 걸로 뭔가 또 한 번 더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질한 물건을 가지고 어느 던전 가서 뭘 깨야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보상이 나온다는 식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는 기법들 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전혀 안 들이고 강해지겠다는 아무리 현질을 하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현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들여야 돼요. 물론 그게 길지 않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 구현해 놓은 게 뭐 지금 MMORPG는 아닌데 제가 현질을 지금 살면서 가장 한 방에 가장 많이 해본 게 55,000원인가를 한번 썼거든요. 네. 그 뭐 탱크 모는 게임 있습니다. 아, 예. 그걸 하는데 55,000원짜리 탱크를 샀어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승률이 거의 그냥 중간에서 약간 낮은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굴려야 되는데 그게 게임 머니를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게임 머니를 벌어서 다른 더 좋은 탱크를 현질한 아이템이 게임 머니를 더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앞으로의 성능 게임 자체는 예.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성능 현질 안 하는 유저 입장에서 현질탱이 나오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하기는 딱히 할만한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박탈감을 안 예, 느끼는 박탈감을 거죠. 느끼지 않는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어 놨다라고. 잘 만들었네 그거는. 그러니까 박탈감도 안 느끼고 현질한 사람은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거고. 근데 제가 하는 게임은 현질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축구 게임인데 네. 뭐야 피파 예. 네. 온라인 돈순이라고 부르는. 네, 그건 그 장난 진짜 아니죠. 현질하면 무조건 그냥 져요. 근데 그 게임은 좀 심하게 빠지면은 카드만 뽑던데요. 축구를 안 뛰고. 저는 그래서 앉아요. 저는 원래 딱 게임에는 돈을 쓰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팀을 좀 강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중간 이상에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현질 유저 만나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 못하는데 공을 잡고 달리면 네. 얘가 앞으로 그냥 뛰어가요. 따라가지 못해 내 선수가. 선수들이 그래 말도 안 박탈감을 되니까. 느끼죠.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겁나 또 돈 썼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못하는 놈은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질 안 한 게 아니고 돈을 쓴 유저를 대접은 해줘야 되는데 또 너무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냥 유저 근간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쵸, 그 예.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들 네, 게임하는 자기들 얘기로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게임 제작 안에서 이제 기획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뭐 들은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 드렸던 게 프로그래밍 이제 프로그램 모드의 일일 거고 아트 이것도 그러네요.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디자인 뭐 그쵸. 캐릭터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뭐 마을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마케팅이 현질이죠. 아니면 홍보죠 당연하죠. 홍보. 홍보죠. 네, 홍보. 이벤트하고. 네. 협업에 한다 그래도 협업 협업 어떻게 하시? 괜찮나요? 이게 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특히 기획은 전부 다 연결되죠. 기획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맵을 하나 구성하신다라고 할 때 아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월드 설계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설계해요. 길 그리고 네. 그다음에 길 그리고 여기에 마을 있어요. 한 다음에 이 마을의 특징은 뭐뭐뭐예요라고 그 문서에다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아트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한번 겹치면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컨셉 아트를 그려가지고 갖고 오시고 좀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세계를 아트분들랑 같이 완성해 나가는 식으로 가죠.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기획자인데 아트적 감각이 있으신 분, 반대로 아트 분이신데 기획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럼요. 일을 하게 되면은 싸우나요? 그 편이 더 싸울 것 싸우는 같다는 쪽을 갖다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싸울 수도 있어요. 서로 싸울 도와줄 수도 때도 있겠죠. 내가 그림 예, 그려다 예. 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예. 기획의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겠지만 내가 예. 하는 게 더 낫겠다가 그렇죠.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싸우다 보면. 예,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싸우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획적으로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하면서 이런 게 괜찮지 않겠어요?라고 보통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저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변경하면 훨씬 더 예쁘고 괜찮은 기획이 나오겠네요.라고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점점 뭔가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서 싸움은 예. 없으시다는 걸로. 아니요, 있었어요. 없진 않았죠. 예. 근데 확실히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그렇게 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훨씬 더 결과물이 좋습니다. 저는 아까 게임 기획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 소설 작가나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의 일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 예. 이제 게임은 혼자 만들 수는 없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뭐 아트, 마케팅이 있어야겠지만 소설 쓰시는 분들이 하시듯이 뭐 세계관을 구성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의 과거의 시공간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예, 예. 비슷한 면이 있을까요? 비슷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MMORPG라도 그 네. 게임에서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개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은 시스템 쪽 기획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어떤 게임은 스토리 쪽에 또 그 회사에서의 뭐 상황에 따라서 아트 쪽에다가 무게를 두는 회사들도 있어요. 시스템 쪽의 기획을 분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하다 이 시스템 이런 거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특이하고 뭔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스템. 계속 그게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특히 시스템. 소설처럼 쓴 스토리가 그 기획이랑 잘 안 녹아나는 경우 그런 게임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RPG 같은 거가 스토리가 그냥 소설을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배치해놓고 중간중간 야 이제 싸워 하고서 미니게임 넣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기획이 잘 된 게임은 전체적인 분위기 하에서 내가 조작해서 뭐 싸우거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고 그게 스토리랑 또 절묘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거가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팀 내에서도 스토리, 시나리오와 레벨과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협업하면서 일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기획팀 내에서도 예. 세부적인 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세부적인 건 다를 수 스토리는 있죠. 스토리고 예, 레벨링은 레벨링이고 뭐 아이템은 아이템이고 이런 식으로 예. 협업이 잘 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품이 매끄럽게 잘 나와요. 예, 짜임새 있고 매끄러운 예. 작품이. 근데 하다 보면은 가끔 시너지가 안 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전투가 되게 시시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 심각한 스토리가 대화를 막, 하고 있고 예. 이러면 되게 웃겨진다고요. 네. 단순히 난이도 조절만 해도 그런 거죠. 몰입감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네. 거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원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말로 창조력, 본인의 창의성을 살리기가 어떤지.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네. 엑셀 게임즈에서만 사실 근무를 해봐가지고 예. 거기가 아키에이지. 아키에이지, 예. 다른 회사가 어떤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위쪽 결정권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아래로 쭉 하달해가지고 가는 방식도 있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은 위에 사람들이 정해주지만 그 아래 세부는 보통 작업자가 직접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를 만든다고 치면 뭐 이 몬스터는 뱀처럼 생겼고 독을 갖고 전투를 하게 할 거야.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예,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발휘하고 싶은 창의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게임 제작이라는 것 정말 규모가 천차만별이라서 이런 예. 큰 게임은 뭐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에 달하는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소규모 팀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온전히 자기 작품이라는 느낌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온전히 자기 작품이라는 느낌이 좀 떨어지긴 하죠. 혼자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큰 개발이죠. 대규모 게임을요? 아니죠. 이게 뭐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저도 그런 분들이 만든 게임은 이제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인디 게임 예. 한번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하는 예. 건지. 네. 그리고 그것도 요즘은 인디 게임도 대박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혼자 정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음악 같은 거는 좀 있는 데서 갖다 쓰고 하는 그런 툴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박 나면 혼자서 막 수십만 달러 어치를 그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그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 올리고 나도 거기다 자랑해보고 그러니까 막 커뮤니티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런 분. 네. 근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팀을 짜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펀딩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 아이템, 체험판을 그러니까, 만들면은 예, 이미 이제 제대로 해봐라. 보여주고 예. 그리고 뭐 인기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컨셉을 많은 돈이 보여준다는 걸려요. 거죠. 그럼 이제 그거 받고 취한 거 내놓고 따르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게 예.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그 대신 그 게임 엔진을 개발한 회사는 그 게임이 성공했을 경우 뭐 수익의 얼마를 우리가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게임을 개발하는 대신 자기네 게임 엔진을 파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스타크래프트 유즈 맵 세팅 예, 그거라 뭐 블리자드에서 만든 거에서 워낙 많은 사람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는 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그런 그게 식으로? 그거보다 좀 더 아예 그냥 좀 더 전문적인 거죠. 아예 그건 그냥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엔진이라는 거를 팔아요. 저도 이제 지금 갈 회사에서 그쪽 엔진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뭐 뛰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게임 플랫폼을 거기서 기본적인 세팅을 정하면 그거는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뭐 월드라든지 뭐 부딪혔을 때 뭐 점수 얻는 거라든지 이런 건 이제 그 엔진을 통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스토리나 작품의 배경 같은 거는 다 달라지겠지만 예. 그 한 회사에서 한 엔진을 쓰고 있으면은 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그렇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예. 느낌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비주얼과 네. 사운드 그리고 기획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거는 어쨌든 그래픽이 똑같죠 일단. 예, 그래픽이 똑같은데 이건 아예 그냥 게임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어떤 게임이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엔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뭐 저희 하는 게임 자꾸 얘기하는데 예. 그 게임하다 무슨 뭐 피파 무슨 2000 엔진을 갖고 왔다 뭐 물리 엔진을 뭐 무슨 또 다른 버전 엔진을 갖고 왔다 뭐 이런 그 엔진이라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모션을 하려면 명령을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예,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뭐 이동하게 되고 예. 뭐 좌클릭하면 뭐 하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돼 있는 거를. 예,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엔진 장사가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엔진 장사가 예. 진짜 대박이겠네. 검증된 엔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는 몇 년을 딱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캐드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설계하는 아, 프로그램 같은 거. 프로그램이요? 네.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랑 약간 예, 다른 그런 거긴 느낌에 게임 가까워요. 엔진, 그런 느낌에 게임 가까워요. 엔진은? 예, 예. 툴하고는 약간 다르고 네. 그거를 구현하는 아, 방식. 툴은 또 다른 거예요? 툴은 또 툴이고 아니, 엔진은 엔진이에요? 아니, 엄청 그러니까 어렵네. 이제 뭐 그거를 일일이 다 프로그램에 짜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를 중력 법칙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프로그램 하는 건 너무 큰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같은 것도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A랑 B라는 물체를 되게 게임 내에 그냥 손쉽게 그냥 딱 클릭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돌멩이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세팅이 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네. A랑 B가 부딪히면 네. 터진다, 뭐 사라진다,
뭐 점수가 오른다 이런 걸 이렇게 끌어다 놓고 물리적인 거기다 연결을 하는 식으로 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뭐 물리적인 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칼을 들면 휘두르고 휘두른 예. 거에 누가 맞으면 잘리든가 튕겨 나가든가 예, 뭐 예. 이런 모션들을 몇 가지를 세팅이 돼 있는 것 중에 선택해서 쓴다. 예. 뭐 이런로 뭐 이해가 그걸 돼요. 갖다가 바꿀 수도 있고 아예 바꿀 그냥 수도 새로 있고. 만드는. 네. 그래서 엔진 자체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엔진 자체 한계도 있어요. 아 맞아. 우리 옛날에 하던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Z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엔진에서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Z축 높이가 없으면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몬스터가 위에서 떠서 공격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이 그 평면상에서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엔진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 법칙을 세팅하는 느낌인데 현실에 있어서. 근데 그런 물리 법칙의 구현에 강한 엔진도 있고 그래서 거의 막 물리 실험이 가능한 그런 엔진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을 그 네. 모피어스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하얀 공간에 넣었다가 거기서 막 뛰어내려도 여기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콘크리트 바닥인가요? 하여튼 거기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렸더니 네. 바닥이 갑자기 쑥 들어갔다가 그런 게 있던가? 퐁 아, 예, 맞아요. 튀겨 나가면서 날아가 올라가는 생각이 좀 나네 갑자기. 거기서도 엔진 딱 켰을 때 화면은 그런 화면 맞아요. 예. 하얀색에 펼쳐져 있고 예. 거기다 하얀 공을 끌어다 놓고 네. 예, 뭐. 그러면 게임 제작자가 이제 어떻게 되셨나가 궁금한데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프로게이머, 게임 제작자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요리사 아닌가요? 사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임을 그냥 워낙 쉽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게임 좋아한다고 되기에는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기획자로 일단 데려가 가지고 일 시킨다고 하는 옛날에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겠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내실이 없어가지고 정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자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림 못 그려. 예, 컴퓨터 프로그램 할줄 프로그래밍 몰라. 언어도 못 다뤄. 예.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왠지 기획자는 그냥 글만 몇 줄 쓰면 될 것 게임만 같고 하니까 좋아하면은 왠지 쉬워 예. 보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기획자로서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엔 옛날엔 정말 그런 면도 그랬고,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 왜냐면 옛날에는 사실 전문적으로 기획자라는 기획이라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별로 안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건 이제 제가 대학을 마칠 때쯤부터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맞아요. 지금은 그런 교육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을 면접 볼 때 네. 아무래도 뽑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실기랄까? 방금 면접을 볼 때처럼 기획자의 능력을 뭐 검증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임 스쿨 같은 데서 예.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도 교육도 예, 있고.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던 안 받았던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통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자면 기획서고요. 예. 아트면은 아트 작업물, 뭐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도 있고 3D로 그림이야,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이 있으면 되고. 프로그래머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들고 해놓은 가나? 뭐 그런 거를 갖고 가지 않겠어요. 아, 저 예. 아는 친구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바로 아, 예, 주고서 그 얘기. 직접 예. 시킨다고. 프로그래머들끼리는 실무 시켜보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로 치면 그것도 준비서면 하나 써보라 소장 하나 써보라고 한 거랑 비슷한데 그런 식의. 이거 주고 딱 전해준 다음에 그쵸. 야 이거 소장 하나 그게 써봐. 진짜죠. 아까 말씀하신 거로 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물론 뭐 예술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연결이 되려면 연결이 되겠지만 뭐 영화나 이런 것처럼 게임 자체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가요? 게임 제작자가 되기 위한 교육은? 아니요. 관련 학과 많잖아요, 요즘은. 예, 요즘은 그런 학과에서 네. 졸업할 때까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봐요. 예. 그리고 그 게임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경우가 예, 많죠. 예. 마치 막 영화과에서 단편 영화 하나 찍고 나오는 예, 이런 그런 느낌으로. 식으로요. 예. 사실 그 교육이 맞고요. 옛날에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게임에 대해서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데도 정식으로 게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진짜 초기에는. 그걸 뭐 가르칠 사람도 없잖아요. 예. 90년대, 2000대 초 뭐 예. 이쯤만. 근데 지금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뭐 RPG 직구르가처럼 네. 완전히 저기 애들도 만들 수 있는 툴로라도 뭔가 시작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공부는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화해서 그러면은 피데사님도 그 게임 기획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고 회사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예, 거기서 예. 저는 스쿨을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네버윈터 나이츠라고 네. 그 MMORPG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게임인데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또 예, 예. 그 안에서 게임 시스템을 바꾸려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때 그거는 네. 못했고 네. 보통 레벨 디자인하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그거는 저도 좀 만져봤는데 그거 예. 스타일 유즈맵 생각하시면 돼요. 네. RPG로 예. 스타일 유즈맵 에디터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기획이나 레벨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는 웬만큼 볼 수 있을 것 다할 수 있는. 같습니다. 그건 심지어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발간했던 RPG 레벨 디자인이라는 책에도 소개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으로 예, 예. 연습을 하면 좋다. 이 게임으로 한번 시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물론 이제 10년 전 얘기라. 예. 그럼 요즘에는 그런 만한 뭐가 게임이 있을까? 뭐가 있나요? 뭐 상징성이 있는 제일 최근엔 뭐 스타투겠죠. 스타트로. 스타트 유즈맵으로 스타트, 예. RPG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지금 특별히 소속된 데 없는 지망생 여러분들은 그런 거라도 시작을 결국에는 해보시면. 게임을 열심히 하라는 느낌인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보고 예. 뭐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커뮤니티든 어딘가에 이제 뭐 업로드 할 수 있나요? 예, 만든 예. 걸? 그럼 네. 업로드해서 그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예. 것이 방법이겠네요, 제일. 예.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면서 게임만 하면서 난 게임 제작자 그렇죠. 될 거야라고. 아, 예, 게임만 그거는 즐기는 그건 안 거랑은 됩니다. 네, 게임 자체를 즐기는 거랑은 네.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다 작해보고 많이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게임만 잡고 주구장창 그 게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영화만 볼 게 아니고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예, 그런 거죠.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사실 모든 창조 쪽에서 즐기는 소비를만 하는 매니아랑 그 창조만 하는 거 사실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게임도 빨리 깨닫고 공부를 그래서 해야 기획자는 지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한 게임을 잡고 진득하게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게임을 잡으면은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이게 기획자 새롭고 입장에서. 이 뒤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를 들어 파이널 판타지처럼 뭐 엔딩이 네. 딱 있는 게임은 엔딩 보고 그 끝내요. 다른 사람 네. 같은 경우는 뭐 2회차 3회차 돌고 막 이러는데 네. 엔딩이 뭐 그래 이부터는 뭐 해가지고 저도 뭐 이거 제일 여쭤보고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방금이고. 그러니까 게임을 게임할 때. 즐기는 사람이 예.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예. 그걸 즐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물론 저는 법을 즐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뭐 그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예. 잘 못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있기가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실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네네. 실화에 대한 영화를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흥이 있고 괜찮은데 그거 말고도 좀 라이트한 영화나 드라마는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고증이 안 된 게 있으면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워낙 그거를 고증이라고 하면 이제 자문을 받고 하는 네. 거죠. 자문을 어느 정도 정도 받아서 뭐 말이 안 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뭔가 그래도 말도 너무 안 되는 건 극적 요소들이 많아서 네. 그거를 못 견디겠어. 웃기겠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역시 제작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게임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기는 아니, 즐기는데 좋아하는 하시- 즐기는 스타일이 틀려지는 거죠. 그 제가 피다사님 스팀 친구인데요. 그래서 네. 스팀에서 뭔 게임 맨날 나오잖아요. 파는 그러면은 사이트. 예. 게임 만드는 게임, 아니 꼭 게임 만드는 건 아니고 아무튼 좀 짓고 만들고 운영하고 그런 게임만 하세요. 대부분이 그런 게임. 사실 중간중간 다른 RPG나 뭐 예. 전략도 하긴 해요. 근데 예. 그거는 정말 엔딩 보고 그냥 끝내시는 예를 들어서 거고. 비행 슈팅 게임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건 별로 하시도 못본 것 같고, 그러니까 수백 시간 넘어가는 거는 다 뭐 만드는 거. RPG 찌끄루도 그 중에 있었고, 뭐 리몰드 그거 거의 1000시간 가까이 하셨던데요 보니까. 예, 정신 차리고 났더니 1000시간 그런 됐더라고요. 그런 장르 게임이 있어요. 문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명보다도 더 좀 생산성이 강해요. 예. 문명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 기지를 지어가지고 뭐 네. 어느 구역에 뭐 키우고 어느 구역엔 방어 시설 짓고 뭐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그러셨는 거고. 예, 어렸을 역시 때 그러셨을 것 좋았어요. 같아요. 예. 뭔가 내가 만든 던전 안에 사람들을 던져놓고 막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이런 그게 그런 거랑 다르게 사실 기획자가 기획자 아닌 사람에 비해서 즐길 수 있는 거는 사실 네.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나를 보는 게 제일 즐겁긴 하죠. 공포 유의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할지를 막 그렇죠. 예. 진짜 무서워하면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렇죠. 약간 진짜 무서워하면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건 게임 기획자만이 게임 제작자 예. 중에서도 기획자만이 그렇죠. 느끼는 19금 재미가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막 마치 무슨 연애를 하든가 아니면 에로 영화나 뭐 포르노 영화를 보듯이 장난 아닌데 이런 식으로 미국 하면은 직장이 또 정말 즐겁- 좋아. 막 이런 글 올라오면 그래 내가 성공했어. 그거 내가 뭐 언제 아이디어 필 받아가지고 만든 딱 그 건데 이러면서 예. 좋아하시겠네. 그런 반응 같은 것도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시겠네요. 자기가 예, 담당한 계속 보죠, 지역에 대한. 뭐. 야, 재밌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홈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서 예. 그래 오늘은 무슨 글을 올렸나. 악플도 달릴 텐데. 악플도 달리겠죠. 악플도 많죠. 왜 여기에서 뭐를 안 흠 주느냐. 깨지게 왜 이러는 거야 여기다가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연출 같은 게 마음에 안 예. 든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예, 뭐를 뭐.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항상 봐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항상 보지 않으면은 인상 깊었던 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있으셨으면 만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반응이 괜찮았던 거는 제가 솔로인데요. 여름 바닷가에서 네. 연인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을 제발 물풍선을 던져서 쫓아내달라는 게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반응이 네. 대박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영혼의 댓글 달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풍선을 제작자와 세게 유저가 예. 아우 재밌겠다 그거. 왜 팀장님 왜 갑자기 팀장님 뭔가 이상하네. 약간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오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창조하는 작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세계를 만드는 분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아, 예. 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수입은 어떠십니까? 수입은 다른 직장 대비라든가 기업 회사원 대비라든가. 대비 뭐. 네. 일단 평범한 회사원 정도는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된다 수준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게임 기획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네이버의 게임 기획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기획자가 월급 떼어먹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열정페이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도 많이 안 좋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제작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좀 인정받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있죠. 회사에서 예. 필요하다. 옛날에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떤 회사에서는 기획자는 필요 없다라고 하고 네. 게임 개발했던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아예 그렇게 예, 아예 그렇게. 예. 그러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게임 회사 안에서 다른 팀과도 비슷한가요? 다 어떤가요? 연차 대비해서 맞아. 비슷한가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아트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팀의 연봉의 차이가 있나요? 연차에 따른? 제일 많이 받는 데는 프로그램 팀이고요. 프로그램이 예, 없으면 아예 못 만드니까요.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예. 핵심이네요. 근데 예. 그거는 경영하시는 분들이 알지 아마 예. 잘 모를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그 기준이 엄격하게 있을 텐데 예.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이제 밝히는 거 아니라서요. 예. 서로 그렇죠. 안 밝히죠. 서로 예, 밝히면 안 되는 거라. 근데 프로그래머가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냥 공인 사실이에요. 네. 예. 월급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하지만 뭐 이제 큰 데는 뭐 웬만한 같은 덩치의 기업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올라온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게임 기획자를 한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좀 꺼려지는 게 그거 뭐 고작해야 20, 30대 하고 끝 아니냐 장기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확실하진 않죠. 근데 제가 40이거든요. 네, 예.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벌써 그렇게 알게 지낸 지가 몇 년인데 그럼 40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옛날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세 중반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현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터 몰리뉴라는 그게 네, 우리나라에선 사실 40대 이상이 있기가 어려운 게 시작된 게 90년대 정도의 그렇죠. 시작이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아직 그렇죠. 그때 20대 시작했다 해도 지금 쉰되기 힘들잖아요. 이제 50대신 분들은 보통 50대가 조금 나고 예 이사님들이나 사장님들 이사급. 정도고 근데 그분들이 만드신 게임은 예. 정말 옛날 게임이잖아요. 아니,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도 게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좀 게임 그때는 뭐 역할 분담이나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역할 분담은 혼자 다 다 있었죠. 그 정도는 예. 있었나요? 예 그때도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 물론 이제 있었죠. 프로그래머가 만들다가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하면은 그래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고 근데 기획은 특히 체계가 잘 없었을 것 같네. 기획이 뭐 예를 들어서 MMORPG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시나리오 레벨 디자인 이렇게 나눠서 뭐 하고 있지만 게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시나리오 필요 없거든요. 이대로 작가 물론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그건 되니까 다를 것 그러니까 게임마다 틀려서 그거는 그때도 아마 그 게임에 맞춰서 나름의 체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럼 정년을 채울 만한 사람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정년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일단 사장님 웬만한 회사 사장님들은 이제 50대 가까우시고 네. 그분들이 이제 국내 게임계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요. 예. 외국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돼야죠. 저는 근데 저희 세대쯤이 어떻게 보면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 정말 많이 즐기기 시작한 세대 예, 그렇죠. 초반이잖아요. 근데 그 세대는 어쨌든 계속 갈 거고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세대별로 뭐 지금 막 10대들이랑은 또 좀 다른 분위기일 거고 10대들을 위한 게임도 만들어지겠죠. 지금의 10대들을 위한. 근데 또 비슷한 연배 또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유사한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 한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제 손 빠른 게임은 못 하겠다. 오버워치 같은 건 못 하겠다고. 그런 예. 예. 그리고 이 진드기 앉아가지고 예. 이제 진드에게 앉아서 이렇게 턴 세면서 그래 이제 다음에는 뭐 할까 뭐 네. 이런 게임을 하게 된다고 예, 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옛날에는 게임이 10대 20대를 위한 게임이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정말 어르신들 위한 게임도 있다라고. 그 소비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소비력. 맞아요.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더 쓰니까 뭐 한 달에 몇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게임 회사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로 공략하는 게임이 다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전 연령을 공략하는 게임도 있겠지만 돈을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게임들을 만들고 있겠죠. 그게 각 MMO에도 연령별로. 피지컬 요소를 넣을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예. 전투할 때 타이밍 맞춰서 눌러야 된다거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참 나이든 입장에서 서럽거든요. 그렇죠. 이 사냥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거 못 맞춰서 처맞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MMORP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유저들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익숙한 거를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니지. 그런 분들의 네. 컨트롤 이렇게 날쌔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이게 휴대전화로 네, 모바일로 나온 모바일용으로 게임이죠. 그럼 옛날에 리니지 1 하셨던 어르신들의 예, 뭐 그런 감성. 추억을 자극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 포인트를 공략.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한다고 날 이턴널이 아니고 대학교 때 날 샜는데 이러면서 말이 좀 헷갈리네. 많이 엄청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 게임. 그것도 예. 저도 뭐 해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알 정도니까. 저도 옛날에 리니지를 안 해봐가지고 전 추억도 없더라고요. 저는 98년이었나 그때 PC 방에서 예. 예. 야란 따라라란 딴딴 이거 부르면서 이제 칼질했습니다. 모르겠네요. 그 지금 저 기억이 나요 몇 가지 막 그 해보신 마법 1옵션 뭐. 맞아. 근데 그냥 PC방 가면 맨날 기사가 그거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예. 찔하고 있고. 보긴 많이 봤죠 등지에서. 뭐 슬라임 종이장처럼 펼쳐진 슬라임이 네. 맞으면서 뭐라고 소리 내는 머리 거라. 2개 달린 애가 뭐였죠? 머리 2개 달린 막 몰라. 뚱뚱한 애가 있었는데 자세히 하시네. 몬스터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버그베어. 이름이. 버그베어겠다. 맞는 예. 것 같아요. 보그베어가 뭐 머리 두 개였나? 예. 보그베어가 유명한 건 알았어요. 왜 알지? 내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PC방에 가면 워낙 많았기 때문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갔던 것 같은데 그 후죠. 그보다는 좀 몇 년 후지만 어쨌든 그때도 워낙 리니지 그 원은 많이 하고 있던 게임이니까. 리진 지금도 있어요. 리니지 원은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지금 있고 피방에서 지금도, 가장 예. 으슥한 데가 아스칸 데 가면 거기에 항상 굴을 지금도 파고 계신 분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예, 순위권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진짜 오래된. 10권에서 안 그보다 더 내려가요. 오래된 것도 있는데. 바람의 나라? 예 맞아요. 그것도 있나요 아직? 바람의 나라도 서비스 하긴 할걸요? 서비스는 그것도 하고 서비스 있어요. 하긴 해요. 점유율이 얼마 예. 되나 모르겠어요. 신기한. 근데 그럼 정년이라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근속 기간은 좀 짧지 않나요? 하나 회에서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일은 뭐 회사도 회사지만 프로젝트 따라가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게임을 만드냐. 예, 어느 게임을 만들고 이걸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냐. 아무리 자기가 어디 회사에 붙어 있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자기를 필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 못 붙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이직을 하신다고 아까 얘기 안 하셨나요? 이직할 아, 예정이라고 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이직은 결정됐고요. 예. 네. 이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싶어서. 이제 제가 전 회사를 다닌 지 한 8년 됐거든요. 네. 오래되시니까. 예. 그게 되게 오래된 편인 거죠 지금. 오래된 편이에요. 처음부터 예, 한 예. 회사에서 8년 기획자로만 계속 예. 그런 거죠. 이쪽에서 이제 경험을 쌓을 만큼 쌓았고 그런데 8년 전부터 기획을 시작해가지고 만든 게임은 사실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익히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늦춰지지 않게 뭔가 한 번 더 자기 개발을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8년이 다녔으니 이제 좀 바꿔볼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떤 새로운 분위기만 필요한 것도 예, 있단 예. 말씀이시구나. 예, 그래서 제 이직을 결심하게 돼가지고 이직해서 딴 회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만둔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갈 네. 때가 뭐 어떻게 되겠죠 하더니 그냥 금방 면접 보고 됐대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데도 뭐 되게 큰 데라고 그러던데 그게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있으면은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도 이제 운도 될 따라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도 좀. 타이밍이 맞는.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요. 거기 사람도 맞아야 되고요. 근데 예. 특히 제가 저번에 프로그램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약간 좀 막노동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거 짓는다 그러면 거기 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거 끝나면 예. 이제 일 없으니까 거기 와 나오고 어. 그렇게 단기로 막 몇 개월씩 음. 일하고 이런 것도 흔하더라고. 특히 그러면 프로그램. 뭐 보통 계약직 형식으로 움직이시나요? 다 대부분의 그 게임 회사 직원분들이? 아니, 정규직으로도 많이 갑니다. 예. 계약직은 뭐 계약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아트 쪽은 외주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은 안 되는데 그 일러스트나 뭐 좀 외부의 뭐 만화나 이런 거는 대부분 아니요, 외주. 모델링 같은 것도 외주로 아 되는 경우도 그것도 있어요. 외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컨셉 아트 이쪽에서 그려주고 그쪽에서 모델링 아, 시키는 경우도 그쪽 거요? 있어요. 모델링만 따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런 식이군요. 그 아트 안에서. 쪽은 예, 외주 없으면은 잘 안 돌아가요. 세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기사 같은 데서. 이건 물론 프로그래머들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조적인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불을 쬐고 있으면은 본고가 딱 와가지고 네, 싹 태워가고. 오늘 세 명 타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프로그래머들도 뭐 비슷하다. 네. 뭐 이런 자조적인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데 이제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중에서는 그래도 기획자가 정규직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그 프로젝트 기획은 전반을 길게 이해를 가야죠. 해야 그렇죠. 되고. 기획자는 길게 가야죠.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획을 그렇죠. 선택하신 건 혹시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큰 그림. 근데 프로그램을 할 줄 몰라서 역시 인생까지 기획하시면서 지금 인생도
더 기획을 한다. 좋은 거 같아요. 프로그램을 할 줄 몰라서 예쁜 그림을 못 그리겠으니까 진장님도 인색을 좀 기획하시고. 제가 전 기획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